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패드 정리 좀 할게요. 날이 좀 더워요. 네.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온 것 같은데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머리 막 파박기가 막 뽀글뽀글 나오고 있네요. 뭐 할 수 없죠. 네, 식사는 잘 하셨나요? 샤론코치 연구소가 이제 도곡동에 연구소를 이제 차려서 운영한 지가 꽤 됐죠. 그리고 지금 이 공간도 저희가 6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좀 잘 썼는데 최근에 이 매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 말고 또 다른 공간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 매입하면서 인테리어하고 진짜 워딩 하나하나 그 다음에 구석에 뭐 얼마큼 데코레이션 할 건가 그런 것들도 다 정말 제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는데 이제 정리하고 다른 분이 이제 이 사무실을 또 잘 쓰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던 물건들 뭐 선물로 드릴 때 드리고 나눌 거 나누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부산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시즌 1이 끝나면 시즌 2가 있듯이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특정한 공간이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 온라인 시장은 제가 뭐 미국에 가서도 여러분하고 라이브하고 뭐 일본 가서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립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머리를 커트 상태였다가 지금 단발 형식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토요일날 펌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 손에 익숙지가 않아서 조금 오늘 뭐 머리가 약간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원래 원하는 디자인은 조금 더 이렇게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번에 이제 그 디자이너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3개월 동안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견디라고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 머리를 해줬거든요.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러블리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 자, 맥주님, 네, 쭈하님, 네, 그 다음에 ANN님, 네, N그린님, 네, 와이즈 이사벨님, 네, 영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 저희 그 샤밀리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해 주셔서 제가 다른 날은 정말 쑥스러워서 그런 인사 잘 못 받는데 오늘은 손편지 쓰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표시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지금 댓글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또 행복이죠. 저의 보람이고. 네, 손님이 젊어 보이세요. 활기차 보이시고 예쁘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오늘 그래도 제일 안 촌스러워 보일까. 그래서 목걸이 제가 이거 제작한 거 업체에 가서 그거랑 뭐 작은 목걸이 하나 같이 레이어드 했고요. 귀걸이를 오늘 조금 예쁜 거 했죠. 예, 귀걸이를 조금 근사한 거 하고 전체 OOTT는 약간 배기 팬츠 같은 그런 바지에다가 베스트 입고 아주 짧은 숏 가디건입니다. 네, 짧은 가디건.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위에다가 롱 자켓을 또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막 발악을 하듯이 멋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직 안 잡혀서.
계절이 바뀌면서 또 자기의 옷차림이나 자기의 어떤 겉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예. 그럼 시즌별로 꽂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꽂힌 주얼리는 당연히 진주고요. 예, 진주 많이 꽂혔고, 그리고 바지는 제가 바지를 자주 입는데, 저는 몸에 달라붙는 바지보다는 하체가 커 보이는 바지를 주로 입어요. 배기 팬츠를 입거나 아니면 부츠컷, 예, 통이 넓은 통바지, 와이드 팬츠, 이런 거를 입고 하체를 조금 작게 입는 게 밸런스가 좀 나아 보여서, 예, 그렇게 코디를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외국 나갔을 때 사왔던 약간 힙한 옷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것들로 좀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나이보다는 조금 젊게 입는 편이죠. HK님이 자녀 교육과 인생의 큰 가르침과 교훈 주시는 샤론 코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아들이랑 또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의 누워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보이스톡이 더 편한데 아들은 또 엄마 얼굴도 보여주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도 또 아들 얼굴 보는 게 반갑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연락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차에서 이동할 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둘 다 왕수다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성인이 된 자녀와 1대1로 2시간 이상 같은 공간에 있거나 여튼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행복한 부모가 아니겠느냐. 저도 사실은 친정엄마 만나면 얘기 잘 못해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효도하는 마음, 이것도 사드려야지, 이런 마음 먹다가도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어느 포인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른들, 특히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 꼰대들 만나면 만나기 전에 감정과 만났을 때 감정이 너무 다르고 또 돌아서서 또 감정이 다르죠. 아휴, 내가 정말 옹졸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런 일로 아직까지 화낼 정도의 그런 젊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구를 만나든 좀 다르죠. 그래서 항상 수양하는 마음, 돌을 닦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는 설악산에서 비선대 가는 코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설악산에 가면 여러분들은 초입에 있는 케이블카, 그 다음에 권금산장인가요? 거기만 가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시면 신흥사라는 절이 있고 그 신흥사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 비선대라고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립공원에 요즘에 무장의 길이라고 있어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흙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로 돼 있거나 여튼 포장이 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암벽으로 돼 있는데 운동화 신고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한참 올라가면 물바람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바위라든가 흔들바위까지는 젊을 때 가봤고 울산바위는 아예 못 가고 그렇게 과하게 몸을 괴롭히는 운동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비선대까지는 갈 수 있다 우리가. 특히 아이들 데리고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느꼈던 거는 비선대 가는 곳이 산책 코스로 되게 좋고 가족끼리 가는 코스가 좋은데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어차피 폐목들이 많거든요. 나무들. 그거를 조금만 만들어서 벤치를 곳곳에 좀 만들어 준다면 산에 대해서 접근성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산은 운동복을 갖춰 입고 스틱을 들고 고해 훈련하듯이 가는 데가 아니라 그냥 힘든 사람,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산이 주는 그 온기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물을 마셔도 되고 준비해간 차를 마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산 초입에는 뭐 민속 주점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가 있지만 거기는 보통 장터와 다를 게 없잖아요. 조금만 들어가면 30분만 들어가면 산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산의 품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의자 몇 개만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유현준 그 건축가가 그랬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 벤치 숫자가 민도를 말해주는 거라고. 얼마나 국민들을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는지.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양재천에 가보면 굉장히 의자가 많이 생겼어요. 양재천은 제가 사는 강남구의 구역과 서초구의 구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도 구석구석에 많은 의자들이 생겼는데 그 의자들의 디자인도 되게 근사해요. 자연과 어울리면.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근처 제과점에서 샌드위치 하나랑 커피 하나 사들고 정말 거기가 그렇게 좋은 레스토랑이 없는 거죠. 네.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두런두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이 자연을 해친다. 예를 들어서 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거의 막 명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안에 들어가도 자연을 잘 관리하면서 잘 서로 협력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해피 MJSY님 맞아요. 그렇죠. 예. 여하튼 어제는 아주 잠깐 뭐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가기 위해서 설악산에 가기 위해서 편도 5시간에서 6시간을 쓰고 강릉바다에서 또 1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많이 이동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차 안에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 또 말이 하기 싫을 때는 또 음악을 틀고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하는 거 창문을 열고 물론 에어컨 틀지만 창문을 열고 음악 소리가 나면서 바람 소리가 나는 거는 굉장한 힐링을 주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뭐 힐링 라방도 괜찮고 여러분이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인생 상담 아니면 자녀 교육 상담 이런 것도 하셔도 좋은데 제가 이제 이 사무실을 이달 말까지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여기가 뷰가 참 좋아요. 도곡동 타워팰리스 골목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22층이에요. 32층이 제일 높은 데고 22층인데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쪽이 이제 타워팰리스도 보이고 산들도 많이 보여요. 되게 뷰가 좋은 자리에서 여기를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워서 최대한 많이 라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방이라는 것도 얼굴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 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래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이제 워킹맘 다이어리랑 라방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인테리어에서 짐을 빼는 또 몇몇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거 처리해 드리고 그리고 목은 좀 아프지만 잠깐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해서 라방을 켰습니다. 사무실은 사실은 일종의 또 부동산 투자가 되기도 하죠. 어느 정도. 근데 물론 거의 오피스 같은 걸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매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은 이 건물이 제일 그 사무실로 좋은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뷰가 좋아서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매물이 귀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스승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과학 선생님.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저한테 와세다 대학 나왔다고 얘기하셨어요. 나이 되게 많으셔서 저희 담임을 맡으실 때 그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키도 자그마하셨고, 뚱뚱하진 않았지만 마르진 않았어요. 인상도 되게 좋으셨고, 안경을 쓰셨고, 안경 너머로 저한테 많은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진 않지만, 선생님이 나한테 되게 선한 눈으로 나의 미래를 걱정해주면서 이랬던 그 씬이,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예, 이창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 돌아가셨겠죠. 예, 제가 중학교 때 이미 60 정도 넘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60하고 또 그때 60은 느낌이 달라요. 아마 지금 70, 80의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장면이 저한테는 가슴에 많이 남아요. 예, 그런 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조금 되게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많았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그 어른들의 그 부조리한 모습들에 많이 흥분한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 되게 유해진 상태고, 지금 많이 이해의 폭이 넓어진 상태였어요. 되게 까칠하고, 되게, 똘똘하고, 막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뭐, 대학원 다닐 때는, 제가 유학할 때, 그때는 교수님이 인도 분이셨어요. 근데 젊은 여자였고, 인도에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인데, 그래머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교수님께서 학생한테 은으로 돼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선물로 주셨었어요. 예. 그 선생님 기억에 남네요. 예. 예. 제가 학교를 이제 그만둘 때 엄청 막 속상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되게 외국인이지만 정을 많이 줬던 그 선생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이 외모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선생님과 주고받았던 것들 기억나요. 저도 막 선물해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 기억나고. 대학교 때 선생님들, 대학원 때, 사회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계시죠. 사회에서 만나서 강남구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제가 강사로 일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강사 되기 전에 배웠던 과목이 그 리포터형 글쓰기라는 그런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한참 방송할 때인데, 그 아는 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제가 이 리포터형 글쓰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여러분에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글이라는 게 약간 기사문 같은 거죠. 그거를 배웠었고, 같이 또, 문집을 냈나요? 정확히 이제 가물가물한데요. 여하튼 그 선생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그 다음에 납골당에 계실 때 후배들이 또 제자들이 또 글을 써서 문집을 낸 것 같네요. 예, 그런 것도 참여했었고, 그런 기억들도 저한테는 그분이 선생님으로 남죠. 또 제가 가끔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마지막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식집으로 초대했는데 암 환자는 회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갖고 또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암 수술하고 보니까 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많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도 되게 저한테는 선생님으로 남으셨죠. 예. 여러분들도 저랑 이 인연이 뭐 어디까지 가는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점으로 기억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잘 몰랐어, 그 말이 잘 몰랐어, 아니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아, 그때 그런 말이구나. 예, 저도 되게 막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이렇게 타인의 말을 잘 이렇게 막 곰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아이디어를 주면, 맞아요. 그럼 바로 또 실행하고, 가르쳐 주면 바로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막 돌려 말하거나, 막 1층, 2층, 3층 지하로 말하면 저는 그때 못 알아채요.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서 유레카 하면서, 아, 그게 그런 말이었어? 이럴 때 있잖아요. 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류미란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면서 코치님께 항상 배우고 공감했습니다. 네, 코치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려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못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가, 왜 이제야 아나라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게 그런 말이야? 이럴 때 되게 많아요. 바본 거죠, 뭐.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랑 우리 딸이랑 되게 비슷해요. 항상 그래요. 돌려서 말하지 말라고.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뒤에 꿍친 게 없어서 그래요. 뒤에 숨겨놓은 게 없고, 그리고 상대가 쓴소리하거나 직언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돌려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못 알아들었다고 흉보고. 그건 전 싫어요. DK님이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네, 영님도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너무나 공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은 막 짧게 영상도 짧고 글도 짧고, 근데 자기들이 무슨 도사도 아니고 무슨 선문답 하듯이 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는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거니? 네가 나한테 한 말이 나한테 전달은 되는 거니? 이런 그런 의심이 생겨요. 이 선문답은요, 1000마디의 말을 한마디로 줄여줄 수 있는 도사들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뉴얼처럼 말해주니까 훨씬 나아요. 그래서 AI가 그렇게 매뉴얼대로 직설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주는 거를 다 알아듣거든요. 그게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는 사실은 방송 대본을 주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뉴스 읽을 때 대본을 모니터에 띄워주거든요. 그 모니터 보고 읽는 거예요. 그걸 프롬프트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AI한테 내리는 명령어의 그 형식을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yes 아니면 no의 그 이진법 사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알려주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사무실에서 저희 그 빔 프로젝터가 있는데 이제 이사 가는 데는 필요도 없고, 또 요즘은 이제 또 그 TV에 연결해서 모니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끔은 또 아날로그 감성적으로는 이거를 영화관으로 쓰는 것도 되게 근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감독한테 이거를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게 되게 비싸요. 근데 또 금액도. 그래서 가져가기로 해서 이렇게 띄는데, 다 뗐는데, 이 스크린을 못 띄는 거예요. 스크린이 아마 그 지붕공사 인테리어 할 때 연결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떼어주시는 분이 너무 걱정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안 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 저 빔 프로젝터 버리든가 아니면 스크린만 사든가, 또 그도 아니면 나중에 여기 어차피 공사하니까 그때 해체될 때 떼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마음이 가볍게 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거야. 해야 되는 거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얼른 가서 괜찮다고 제가 정말 소방수처럼 불을 껐죠. 그분의 불안한 마음을 껐어요. 그게 저도 마음 편하고, 세상에 안 되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있는데 그거를 안 되는 걸 억지로 상대를 괴롭히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그랬죠? 예, 맞아요. 윤희님도 어려워. 막 너무너무 돌려서 말하면 어지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 충청도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개그맨들이, 충청도 출신 개그맨들이 좀 현학적이고 몇 수 앞을 이제 보면서 개그를 하니까.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많아요. no 하면 no 이러고 안 해. 그러면 또 막 깍쟁이다, 막 정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그래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안 만나지만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권하잖아요, 음식을. 이거 드실래요? 뭐 물으면 어떤 분들은 먹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안 먹겠다 그래. 그럼 저는 그걸 100%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 먹는 사람, 이 사람 안 먹는 사람. 그럼 딱 빼고 안 줘요, 진짜.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번 사양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밥 한 끼 먹고 뭐 하나 먹는데 뭘 사양까지 해요. 배가 부르면 못 먹는 거죠. 그리고 배가 부르면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죠. 예.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이런 거 잘 못하는구나. 막 뭐 드세요 드세요 막 이런 거 나 못하는 거야. 안 드실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은 막 억지 얼른 덥석 네 이러고 받아요. 기회 놓치면 안 주니까. 코칭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심플해서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먹을 필요도 없고 꼭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가끔 이제 저희 그 팀들이 이제 모이거나 이러면 되게 간식을 많이 싸오시면 풍부하거든요. 그럼 막 다 나눠 가져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가방에 이제 몇 개 이제 넣고 내려가다가 보면 1층에 경비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안내 데스크에. 그러면 저는 그냥 가서 저 빵 있는데 하나 드실래요? 이러고 진짜 빵 하나 드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선물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막 2시, 3시에 약간 출출할 때 살짝 빵 하나 먹으면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 전 그런 맛을 알거든요. 뭐 시장에 갈 때도 이제 막 겨울에 막 스팀 나오면 막 덥잖아요. 근데 시장에 물은 다 있어요. 근데 가끔 뭐 떡이나 귤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한 개라도 사장님 이거 하나 드실래요? 이러면 정말 좋아하세요. 그거 정말 단비 같은 거잖아요.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의외로 조금 쉽게 하는 편이에요. 예, 편해요. 진짜 그런 분들 속도 날기가 너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렵게 말해주는 거 좋은데 상대가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야단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분의 그 고도의 전달이 안 됐으면 그 스킬은 고도인데 효과는 없는 거잖아. 나는 명확히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챗 GPT 쓰잖아요. 정말 전달이 잘 돼요. 제가 정말 논리적으로 명령하거든요. 탁탁탁탁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그거로 소통의 부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컴퓨팅 사고력이거든요. 그게 코딩의 기본이에요. 왜 한때 그 코딩이라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빠랑 샌드위치 만드는 거.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어서 식빵을 2장 준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식빵의 모서리를 자른다. 뭐 식빵을 접시에 접하게. 예, 나란히 놓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1g의 버터를 바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튼 그 명령어만 듣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컴퓨팅 사고력이거든요. 저는 인간과 인간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야단을 칠 게 아니라 혹여 상대한테 말할 때 여러 해석이 가능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또 너무 스텝을 건너뛰면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게 있는데 자기는 이미 머리가 건너뛰었어. 스테이지 1 하다가 배낭아래 5를 얘기해.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럼 왜 모른다고 그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그거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했는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대화법도 그런 것 같아요.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런 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아이가 행동해야 될 그 액션을 분명히 명령을 내리는 게 훨씬 빠르고 시간도 줄고 기분도 안 나쁘고 해결도 되고, 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렵죠. 스승의 날 선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제가 되게 스승의 날 선물에 효과적인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스승의 날도 있었고 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또 평수, 아파트 평수, 첫애, 그리고 아빠 직업이 사업, 외동, 막 이런 경우는 정말 촌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예. 저는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또 선물도 있었어요. 그때는 또 김영란법이 없을 때였으니까. 어떤 분은 정말 뭐 책을 하나 사서 뭐 좋은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샘터 뭐 이런 책들, 얇은 책, 거기다가 이제 선배들이 막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봉투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선생님을 드려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냥 드리지 말고 그 노란색 그 서류 봉투에 넣어서 드려라 이런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롤케이크 밑에 깔아라 라는 분들도 있었고, 뭐 많았죠. 근데 젊은 선생님들은 돌려주는 선생님이 많았어요. 네, 편지를 써서 누구누구 어머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마음을 받겠다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엄마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교사 출신의 딸이 교사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엄마가 받은 걸 봐서 또 받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교수는 진짜 자기가 생활이 힘들다고 계속 그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왜 학년이 끝났을 때 종업시켰을 때는 뭐 선물이 됩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그 남자 선생님들이 되게 선물하기 어렵지 않아요? 남자 선생님들, 제가 봤어요. 남자 선생님은 뭐를 사주면 좋아할까?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양주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주를 우리 그 임원 엄마들끼리 돈을 걷어서 양주를 사고, 그리고 집에다가 뭐 한우를 갖다가 보내드린 적도 있었고, 예. 또 양주를 사드린 적이 많았는데,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흰색 폴로 티셔츠를 사드렸어요. 반팔. 예.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테니스도 잘 치고 뭐 등산도 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옷이 너무 아저씨 같은 옷들이 대부분 입으셨어요. 또 그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자기 옷은 막 까만색 아니면 뭐 파란색 짙은 곤색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몸 보면 알잖아요. 사이즈가 뭐 라지다, 엑스라지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한테 뭐 교환권을 넣지만 하얀색 폴로티 반팔을 딱 사드렸었어요. 예. 그러면 그 폴로는 금액이 대충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뭐 선생님들 티 하나 받는다고 무슨 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우리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흰색 폴로티를 많이 사드렸다. 전부 다 깔끔해요. 예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의외로 잘 받아요. 그런 게 또. 그렇게 해드렸었고, 여자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그 학교라는 공간이 국가의 방침을 따라야 돼서 냉난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어떨 때도 너무 춥고 어떨 때 너무 덥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는 니트 가디건을 좀 사드렸었어요. 예. 자, 옛날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해드렸고, 그리고 만일에 이제 뭐
면담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학부모 면담. 그럴 때도 빈손으로 가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막 이러면 저는 그냥 어차피 만나는 시간이야 3시 4시 정도 되면 제일 좋은 게 저는 초밥 도시락이더라고요. 예. 이유는 학교 급식에는 초밥이 안 나와요. 회 이런 거는 못 나오니까. 그리고 초밥은 싼 음식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물론 지금은 좀 싼 게 있지만 옛날에도 도시락 하나가 뭐 2만 원 3만 원 했었으니까. 그리고 설거지도 없잖아요. 단촐하게.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제일 그 선생님들이 그 옛날에도 이제 힘들어했던 선물이 특히 스승의 날에는 그 많은 꽃들. 꽃이 진짜 막 이만큼 쌓아주는 정도로 못 가져가시거든요. 그럼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가끔 엄마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막 냉장고에 땡땡땡 시원하게 만든 통수학, 수박 이런 거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떡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어떤 선생님들은 막 반찬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셨어요. 워킹맘들이니까. 저희 이제 엄마들이 저랑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 반면으로는 뭐 인정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꾸 스승에서 근로자가 되는 게 아닌가,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그래 우리가 선물을 못 해드려도 존중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많이 수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뭐 행정적인 거 아니면 뭐 정말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코스를 밟고 막 연수받고 뭐 이러는 것도 물론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소리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저 오디오 상태는 지금 정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제 사실 제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캐나다 살 때 이웃이에요. 저랑 아주 이렇게 정서적으로 되게 통한 분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여성적이고 낭만을 좋아하고 막 문화를 좋아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막 여행도 같이 갔었고 차 드라이브해서 그리고 뭐 정말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뭐 25년도 더 된 얘기예요. 막 둘이 노래방 가서 막 옛날 노래 나이도 좀 비슷했거든요. 노래 같이 부르고 막 그런 친구분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뭐가 되셨냐면요. 그 자수 작가가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인스타에도 올려놨는데 손재주가 워낙 좋아요. 예. 일일이 다 손으로 술을 놔서 안경집, 동전지갑 막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이제 제가 작품을 보면서 너무 예뻐갖고 나 그거 좀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유 뭘 사냐고 그러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자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안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손으로 다 꼬매서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의 그런 선물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또 받고 받진 않잖아요. 예,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보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맙죠. 돈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한 땀 한 땀 한 거를 남한테 약간 살점을 떼어듯이 저한테 작품을 주신 거라서 진짜 귀해서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한 마음. 선물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금액이 주는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시간만큼은 나를 생각했고 그 시간만큼은 나를 온전히 생각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준비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행복을 느꼈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도 남편이나 아들이나
그런 선물들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왔지만 아들이 제 환갑 때 불가리 그 목걸이를 하나 사줬어요. 그때 이제 아들은 직장인이었죠. 그렇지만 아들의 뭐 월급에 훨씬 비싼 거였죠. 예, 아들이 정말 크게 한턱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 사실 잘 몰랐고요. 금액을. 그리고 막 환갑 막 그때 막 사진 찍고 뭐 막 호텔 가서 자고 막 그 정신이 없어서 정말 고맙다고 마음을 막 못 전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두고 그 목걸이 할 때마다 아들의 약간 정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옛날에 뭐 삼국시대 때, 뭐 돌을 뭐 쪼개서 뭐 비녀를 쪼개서 나눠 갖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표 나중에 맞춰보는 정표. 예. 그게 저한테는 아들이 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목걸이 굉장히 귀하게 하고 할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고 너무 좋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남편도 있어요. 남편은 그때 저를 반지를 해줬었거든요. 제가 결혼 10주년인가 그때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예. 그래서 없었는데 코치님 환갑이라니요? 환갑 훨씬 넘었죠. 예. 근데 남편이 이제 반지를 사줬는데 남편이 반지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헐렁헐렁해서 못 낄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손가락이 굵어지고 마디가 굵어져서 젊을 때 반지를 못 껴요. 그래서 보통 왜 그 앤틱 반지 같은 게 나오는 게 주인이 이 반지가 손가락에 안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특히 원석 같은 것들은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는 이제 가드링이라고 이제 반지가 크면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얇은 거를 하나 끼고 그 반지를 끼고 또 하나 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빠지진 않거든요. 아니면 정말 가서 고쳐야 돼요. 그럼 금도 잘라야 되고 나중에 또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돈이라기보다는 정말 정표인 것 같아요. 마음을 주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했을 때 물론 그거를 언제까지 소유하는지는 받는 사람의 마인드지만 내가 줄 때는 참 고민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게 맞는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는 항상 그분을 떠올려요. 이게 맞을까 어쩔까 고민을 하고 예. 그리고 진행하면 되게 인생이 재미있죠. 이 빡빡한 세상에 재미있죠. 예. 다릅니다. 네. 환갑은 잊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뭐 이게 선물이네요. 제가 올해 65세입니다. 예, 옛날 나이로.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 뭐 이제 공식적인 뭐 어르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는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예.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또 하고요. 예. 근데 그래도 일을 조금 줄여야겠다 아니면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좀 강해져요. 되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강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중등반 클래스인데 2028 대입을 대비하는 중등반 클래스예요. 그래서 유아, 초등, 중등 엄마들이 다 들어도 될 정도 얘기인데 포인트는 생각보다 중학교 선택부터 입시가 시작이 돼요. 이건 여러분을 불안해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미리 알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건가,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학교는 강제 배정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지금 고교학점제도 내가 학점을
교과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어릴 때는 부모가 많이 도와주지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뜰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 보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 또 제가 홍보글 올려놨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여러 번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재능 기부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니 네. 코치님 같은 엄마가 있는 자녀분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27에 결혼해서 34세 아이를 낳았어요. 큰애를 30살에 아들을 낳고 34세 딸을 낳았죠. 네. 저는 그때 내가 되게 나이가 많은 엄마라고 생각을 해서 둘째 아이는 제가 조기 입학을 시켰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1년 먼저 학교를 보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도 좀 후회해요. 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재학년에, 즉 스타트 라인에 같이 서게 해서 경쟁을 시켜야지. 우리 아이가 신체적이나 정서적이나 그런 것들은 1년이란 시간이 크잖아요. 특히 초일 때. 그걸 왜 무리해서 그렇게 했을까?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그거 후회해요. 그러고. 그럴 필요 없었다. 그런 것도 후회하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이를 갖다가 바로 옆 학교로 전학을 시킨 것도 되게 후회합니다. 그럴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그 초등학교 나와도 되는데 브랜드로 좋은 초등학교를 보내겠다는 저와 저 남편의 생각 때문에 아이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후회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못하게 하죠. 그 좋은 게 아니다. 뭐 아들은 후회 안 해. 아들도 후회 많이 해요. 아들도 제가 학교를 넣으면서 선행학습도 안 시키고 한글도 쓸 줄도 모르는 아이를 갖다 입학시킨 거예요. 부모가 내가 자만했던 거예요. 잘난 척했던 거예요. 아니거든요. 도구를 쓰지 못하는데 연장을 쓰지 못하는데 아이를 내세운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적어도 우리 아이를 스타트 라인에는 같이 세우자. 요이 땅 했을 때 같은 라인에서 출발을 해야지. 다른 아이랑 격차가 너무 멀어져 있는데 새삼스럽게 좁혀라.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과하게 아이를 스타트 라인에서 너무 앞서 해도 애가 번아웃이 오고 또 저처럼 그런 걸 너무 무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BIJART인가요? 예, 비자르트 플래너님인가요? 네. 질문을 한번 하셨네요. 네. 수성구 초2 남아인데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이다. 어릴 때 많이 아프기도 했고 저학년 때 선생님의 케어 필요해서 사립초를 다닌다. 학교는 즐겁게 다니고 있고 섬세한 케어로 만족도가 높으나 등하교 거리 등 체력이 약하여 집 앞 공립으로 전학을 고려 중이다. 내년도부터 학교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아침잠도 부족하여 시간과 에너지 활용을 위해 전학을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전학 반대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면 엄마가 라이드 하세요. 네, 사립초 셔틀버스 태우지 마시고요. 엄마가 운전하셔서 아니면 뭐 운전 못하면 택시 타고라도 저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떠한 이유는 이 아이가 사립초를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1년하고 이제 2년차 올라가는데 그 원인이 소거가 되었나요? 아닐걸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많은 보호를 받는 사립초를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꾀부리지 마시고 그냥 엄마가 아이의 힘든 거를 줄여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교를 옮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셔틀버스보다 엄마가 바로바로 라이드하면 시간 줄여들잖아요. 예, 그렇죠? 예. 키가 작다, 잠이 부족하다, 사교육 줄이고 재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전학은 아니다. 학교를 옮기는 거는, 너무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쓰고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1년마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저는 엄마가, 조금, 섣부르게, 아니면, 이제 좀 된 것 같아, 이런 느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졸업하는 거다. 아시겠나요? 달콤님이, 와, 코치님 경험 상황 같은 고민 중입니다. 해외에서 학교 전화 월반 멀리 길게 봅니다. 맞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아이가 외대 보고 들어갈 때도 얘가 이제 워낙 나이가 어리게 들어갔잖아요. 가봤더니 뭐 해외에서 온 오빠, 아팠다가 휴학한 오빠 막 이래서 막 3년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도 학번은 또 빠르고 뭐 나이는 막 이러고 막 이래요. 혼란스러워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아니다. 그냥 스타트 라인에서 똑바로 세워라. 그게 더 편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훈서님 들어오셨네요. 사립초는 졸업시키세요. 고학년 때 더 좋습니다. 네. 사립초든 공립학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이 많은 것도 다 안 조건이에요. 얘가 사립초를 준비할 때 그런 조건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들어갔으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의 그 에너지를 덜 뺏기는 방향을 연구하셔야죠. 어떻게 통째로 옮깁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애들 적응도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립초에서 관리 많이 주면 감사한 거죠. 모든 사립초라고 다 하나하나 관리하지 않아요. 그쵸? 너무 눈앞에 그 다음에 손해볼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들은 좀 먹어요. 엄마들의 판단을, 좀 먹는다. 그렇게 안 해도 세상에는 고민할 것도 많고, 그리고 고민 안 해도 또 해결될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원하시는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 자녀교육 Q&A는요, 제 기본 방침은 내 아이라면이에요. 내 아이라면 난 어떻게 할 건가. 전 항상 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드려요. 내가 이 대답을 멋있게 해서, 이 대답을 착하게 해서, 이 대답을 내가 지식인처럼 해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그거에 또 더 안에는 이 아이가 중심이에요. 예. 어차피 자녀에 관련된 고민은 엄마를 편하자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잘 되자고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중심을 잡아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라방에서 워킹맘 다이어리 라방에서 이기적인 엄마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이기적인이란 뜻은 내가 건강하고 멘탈이든 피지컬이든, 그리고 내 사고가 상식선이어야 돼요. 커먼센스가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생각이 같이 어울려 산다는 기본 도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명확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치님, 늘 끊임없이 가이드를 주시는데 나날이 주옥 같아서 감탄합니다. 대답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심이 느껴져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 훈서언니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의지하는 우리 많은 샤밀리들 중에 또 리더시고요. 부산에 계시잖아요. 부산에 내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그 지역에요, 누군가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자산이에요. 훈서님도 도곡동 가면 코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부산에 가면 우리 닥터심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머릿속으로. 그리고 제가 뭐 자주 연락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뭔가 에머전시나 아니면 언젠가 막 그리울 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모임 있을 때는 연락 드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내가 하는 누군가가 그 지역에 있다는 거는 상당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어떤 목적을 갖고
뭘 팔기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디에도 내 친구가 하나 있고 어디에도 내 친구가 하나 있고 이거는 저는 상당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캐나다에서 친구로 있었던 분은 지금 진해에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요. 가끔 내가 혼자만의 여행을 하고 싶어? 누군가를 보고 싶어? 아니면 혼자 뭐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여튼 어디 가서 이렇게 전화했을 때 반나절은 나랑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렇다고 뭐 민폐 끼치고 패키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구랑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면 그런 관계를 맺는 거는 되게 좋죠. 코치님 부산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진심을 다하여 만나는 온라인 인연이 이렇게 길게 지속되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정리를 했어요.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놔두고.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제가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 사실 또 부산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이 있는 게, 부산이란 도시가 확장성이 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속초랑 다른 게요. 속초는 가면요, 진짜 양양, 강릉 쪽 아니면 고성 쪽이거든요. 예. 거기는 진짜 한 몇나절 돌면, 몇 달 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확장성이 없는 게. 제주도 그래요. 제주도 그냥 서귀포 제주를 몇 번 왔다 가면 대부분 다 가봐요. 근데 더 이상 흥미를 잃어요. 근데 부산은 확장성이 되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쪽 가도 좋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일본 쪽도 가도 좋고, 아니면 경주나 이 위쪽도 좋고,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도시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또 부산 자체로도 구별로도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매력이 있고,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운전 하세요. 네. 저 태우고 좀 다녀주세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후에 갈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빠르죠. 네, 빠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영님도 질문 하나 하실래요? 초1 쌍둥이 남매 키우는 워킹맘. 남아는 학습 욕구가 많고 여아는 소극적이고 학습 욕구가 약간 떨어진다. 얼마 전 웩슬러 지능검사 둘 다 3% 6%라는 뜻이죠? 예. 현재 저희는 학군지로 언제 갈지 고민 중이다. 코치님 얼마 전에 광안이 오셨을 때 피드 보고 내적 친밀감 느꼈어요. 저희 동네. 그래요? 남천동 쪽이에요? 부산 곳곳에 가신 게시물 봤다고. 영님, 쌍둥이 키우는 엄마는 두 아이를 한 목에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의 스킬로 두 아이한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 그냥 내가 동시대에 다른 두 아이를 키운다라고 마음 먹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비교하게 돼요. 엄마의 잣대로 하나이는 학습 요구가 빠르고 빨리빨리 하고 둘째는 소극적이다 하는데 그거는 엄마 기준이에요. 평균에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고 평균에 둘 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그래서 그거를 단순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아이다. 웩슬러는 초1 정도에 3% 6% 나왔다 하면 얘가 한국에서 입시를 치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즉 수능까지 내신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두뇌는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뇌 검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일에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KGS 봤다. 근데 KG에서 연구원 수업을 권한다. 그러면 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능이라는 거는 자극에 의해서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영재라는 것도
또래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지만 개발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수업을 원한다면 수업을 하는 게 좋다. 근데 구분해라. 구분하고 절대 같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아직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고요. 여하 기준으로 보면 3-1도 괜찮고 2-1도 괜찮은데 차이는 2-1에 오면 그래도 동네 엄마들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3-1에 오면 이미 학부모가 거의 세팅이 된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학부모들 안에 들어가기 힘들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임원하잖아요. 그럼 또 그냥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3-1에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2-2 겨울에 이사를 오고 겨울방학을 대치동에서 한번 대치동 학원을 다녀보다가 3-1 새 학기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유유이님인가요? yuea님 yuea837님이다가요. 성동구 7세 남아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군지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아이 성향상 과도한 경쟁과 선행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학습식 영유를 보내봤자 라이팅 어려움이 많았고 엉덩이가 무거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등 고학년 때 학군지로 이사가는 것을 계획 세워도 괜찮을까요? 라는 거. 성동구, 중구, 뭐 종로구, 서대문구 이런 쪽이 이제 중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건 뭐 인정. 근데 7세 아이의 성향을 판단해서 그걸 고착화시키면 안 돼요. 얘는 이제 7살인데 7살에 나타나는 그 행동의 특성을 갖고 이 아이는 경쟁과 선행이 맞지 않아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아이들은 또 그때 상황에 맞게 하거든요. 그리고 학습식 영유 보내봤지만 라이팅이 어려움이 많았다. 이거는 영유 프로그램과 이 아이의 실력이 갭이 있는 거예요. 예. 경쟁 선행이 아니라 얘가 영유 프로그램을 따라갈 정도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실력을 올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질문에 고학년 때 학군지로 와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트 라인을 갖게 해야 된다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면 대치동 아이들은 이미 라인이 중2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초5 때 와 있으면 중2까지 갭을 어떻게 메꿔요? 그리고 그때 배랑가는 얘가 과대한 경쟁과 선행이 맞을까요? 아니죠? 저는 어차피 오실 거라면 하루에도 빨리 와라. 뭐 경제적이거나 집이라든가 아니 직주 근접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다면 아예 기질 때문에 못 온다는 거는 좀 아니에요. 예. 애들이 변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아니고 너무 늦게 오면 실력 차가 너무 난다. 그렇게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영님이 학군지 이사는 2-2. 네. 네, SAC님이 스승의 날입니다. 항상 좋은 말씀, 정성어린 조언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카페, 샤론 코치 클래스에 좀 들어오실래요? 카페, 네이버 카페. 거기에 들어오시면, 단톡방 안내도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또 여러분이 또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인스타에서 인스타 구독하면 유료 회원이 되면서 저희가 샤밀리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질문방도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GON9404님이 코치님 영유 3년 차고요. 예비 초1인데요. 주산을 1년 보냈어요. 아이는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고 진도도 무리 없습니다.
자꾸 엄마는 사고력이나 일반 연산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물론 에바에겠지만 주산의 장기 팔로우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시간이 한정적이니 자꾸 고민이 됩니다. 이제 주산학원에 가면 뭐 주산이 연산의 기본이고 연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너무 옛날 얘기 아닐까요? 네. 지금 AP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미 공학용 계산기라는 걸 쓰면서 시험을 보고 앞으로의 우리 수학 시험은 사고력이지 그게 단순 연산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산은 주산으로 인정하고 수학 교과는 교과, 사고력 수학은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산을 잘하면 교과도 잘하고 사고력도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연관이 없다. 그리고 2025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주산학원의 마케팅이 파워가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산 1급입니다. 예전에 제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지금은 사고력 수학할 타입니다. 아시겠죠? 리즈님이 코치님 중등반 클래스 궁금합니다. 중등반 코치님 클래스가 처음이에요. 강의를 1회만 시청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그런 게 없고요. 가서 그냥 목차를 들여다보는데 저희는 1회만 하는 강의는 없고요. 그리고 학년에 따라 다르고 학년이 어리면 어린 또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걸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공님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거랑 똑같아요. 도로를 공사하는데 야, 돌멩이가 아파. 호미로 살살살살 긁어서 돌을 골라내자.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그쵸? 예. 아시겠죠? 비유가 조금 치사했나요? 학군지, 개포나 송파. 개포나 송파는 학군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개포도 지금, 송파도 뭐, 그죠? 예. 개포, 송파를 학군지라고 부르진 않죠. 근접 지역이죠. 근접 지역. 구축 아파트로 이사가면 신축 사는 친구들과 비교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비교되겠죠? 아니, 있는 사실을 비교 안 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내가 사는 구축 아파트를 저 구축 아파트에 사는데요. 예. 저도 지금 몇 년짜리 아파트 사나요? 저도 20년 된 거. 예. 저희 뭐 또 대충 있는 아파트는 뭐 40년 된 아파트. 강남은 그런 데가 더 비싼 데예요. 예. 구축이 더 비쌉니다. 근데 뭐는 있죠? 예, 전세금이 좀 싸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자부심이 갖고 부모가 뭐 그런 말 하지만 이게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뭐 어디 살아요 우리. 그 괜한 걱정이다. 괜한 걱정. 개포나 송파가 얼마나 좋은데요. 개포도 지금 뭐 다 만들어졌고 자연 좋고요. 산도 좋고요. 예, 송파는 뭐 잠실 어디인지 강동 쪽인지 잠실 쪽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강남은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나무가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강남이 뭐 아파트만 있다 자연이 없다 생각하죠. 제가 전국 어디를 봐도 여기처럼 나무가 많은 동네가 없습니다. 예, 정말 아침에 새소리 들린다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동네 애들이 그 전입이 많기 때문에 그 전학생한테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다 전학생이야. 누가 몇 년도에 왔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집값이 갖고 있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다. 근데 애들은 이런 건 있어요. 만약 내가 40평대 신축 살다가 만일에 뭐 잠실이나 어디든 뭐 20평대 30평대 오면 애들은 놀래요.
쇼크를 받아. 망했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리즈님, 아낌없는 조언 감사합니다. 네, 리즈님한테 무슨 조언을 줬니? 아, 중등만, 네, 이래만, 그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걸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안 돼서. 학습 고민이 아닌 다른 질문도 드려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영님이, 아우, 저희가 그럴 것 같다고. 영님이 뭐지? 영님은 뭐지? 괜찮아요. 네, 고민 얘기하셔도. 예전에 7세 여아 잘 따라오는 편이라 이사 문의를 드렸는데 이사 와보라고 말씀 주셔서 다음 달에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하는 몇 개월 동안 점점 숙제를 왜 해야 하는지 묻고 하기 싫어하기 시작해서 조금 걱정되어요. 가서 잘해보겠습니다. 혹시 길에서 뵐까 두근두근. 애들이 꾀를 부려서 그래요. 근데 숙제 안 해오면 안 되는 이유를 엄마가 명확히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숙제를 하라 그랬어. 안 했어. 그럼 너가 선생님한테 잘못한 거야. 약속을 지키는 걸 안 했으니까. 또 하나, 숙제라는 거는 그동안 배운 걸 다시 한번 해서 네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다음 수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기초가 약해져. 너한테 손해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너도 숙제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니? 그러면 아예 제대로 빨리 끝내고 놀을까? 마음 편하게? 이런 쪽으로 자꾸 양성을 시키세요. 평수를 확 줄여서 평수 다 줄여가요. 그래서 대전족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대치동에 전세를 오는데 다른 지역 집을 팔아서 오는 거라고. 그런 것도 많았죠. 근데 요즘은 저는 그래도 대치동은 어떻게든지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1주택이잖아요. 대부분 세법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자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자녀 교육만 신경 쓰지 말고 부동산 투자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아이에 함께하는 매일의 라이딩 숙제 백업하다 보면 멍해질 때도 있고 지칠 때 해주시고 싶은 마음 줄여야 돼요. 라이딩 할 때 엄마가 라이딩 하니까 낮에는 엄마가 다른 사람 안 만나면 자야 돼요. 체력을 비축하셔야 돼요. 라이딩 힘들잖아요. 그 전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칭찬해 줘야 돼요. 아유 고생한다. 좀 이따가 너 애쓸 거잖아. 나 쉬고 나 음악 듣고 나 먹고 식사도 잘해야 되고 체력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일을 오래 하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고요. 또 오전이나 이럴 때 많은 에너지 쓰면 안 돼요. 누구 만나도 안 되고 전화 오래 해도 안 되고. 숙제 백업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예. 중1까지는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 습관이 잡힌다. 예. 멍해질 때 있고 지칠 때 엄마가 지치는 거잖아요. 예. 금방 끝나요. 예. 중1까지 하고 중2, 3 잘 보내고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보내면 입시는 거의 끝나요. 엄마가 해줄 게 없어요. 금방 끝난다. 림님 7살 여아 원에서 하는 간단한 테스트나 집에서 단어 연습하면서 틀리면 우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울라고 냅둬요 그냥. 네. 우는 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억울해서 우는 건지 엄마한테 우는 거를 데모하는 건지 내가 우니까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협박하는 건지 많은 요인이 있어요. 냅둬요. 근데 그 얘기해요. 좀 시끄럽다. 저 방에 가서 울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울고 나면 좀 편하니? 마음 편해? 근데 지난번에는 5개 틀렸는데 이번에 4개 틀렸어. 엄마 너무 잘한 것 같아. 너무 칭찬. 그러면 돼요. 그렇죠? 다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우는 건 아이들이요. 약간의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냅두는 거예요, 그냥. 냅둬라. 예. 울으라 그래. 그럼 지가 하다가 힘들어서 안 울어요. 자꾸 엄마가 절절 매고 엄마가 얘가 우는데 엄마의 반응을 다 보면서 울거든요, 애들이. 애들이 이거 밀당하는 거예요. 저는 울으라 그래요. 예. 울어라. 예. 괜찮다. 근데 뭐 너무 시끄럽고 뭐 경비실에서 연락 오면 안 되잖아요. 예. 방에 들어가서 울어라. 아니면 이불을 쓰고 우는 방법도 있다. 네가 너무 억울하면.
그래서 얘가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얘가 본질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우는 거는 엄마한테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들다, 불합리하다, 억울하다를 알려주는 건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 우는 행위 자체에 대해 솔루션을 주잖아요. 그럼 이 노선이 안 맞아. 얘가 동력을 잃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코치님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 키우면서 루틴처럼 할 수 있는 운동. 저는 걷기 해요. 걷기 하고 요즘은 주 2회 PT 받아요. 예, 저는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좀 소식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엄마들이 힘들면 먹어야 돼요. 너무 다이어트 많이 하지 마세요. 예,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이희 님이 이렇게 또 띄엄띄엄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영유 3년차 7세 여아 브레인스쿨 방문 수업으로 한글, 독서, 수학은 모두 게임 수학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친구를 따라 필주도 가고 싶어 하는데 사고력 수학학원을 7세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사고력 수학은 7세, 8세, 9세 딱 3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보드 게임, 뭐 이런 교구 수학 이런 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지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가는 겁니다. 얼른 가십시오. 얼른 가십시오. 네, 필요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또 제가 또 시간 내서 여러분의 Q&A 많이 해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어떤 샤론코치 블로그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고, 아까 1회를 봐도 되냐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블로그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드려요. 네.